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주인데요. 네. 어머님, 네. 기운이 없다 그러시는데, 아니, 기운도 없는 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요. 제가 한 네, 10년 전에 네. 이렇게 허리를 찍어보니까 4번, 5번 사이에서 뭐가 질어난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뭐 연골주사 맞고 어쩌고 침 맞고 어쩌고 계속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반으로 내려와가지고요. 걸음을 조금 걸으면은 가지를 못하고 딱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엑스레이나 MRI까지 찍어 보셨나요? MRI는 못 찍어봤네요. MRI 안 찍어 보시고 엑스레이만 찍으시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허리 통증뿐만 아니고 골반이라든지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발바닥까지 혹시 내려오셨나요? 발바닥은 쥐가 막 나요. 발바닥은 쥐가 나시고요. 지나고 아직 발바닥까지는 아닌데요. 딱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지셨죠? 예, 예. 네,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한 20발짝 이렇게 20발짝 뛰면은 이요? 예, 예, 네. 예. 어머니 그래가지고 한방 치료로는 일반 침만 맞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치료도 뭐 경행하셨나요? 뭐 봉침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셨나요? 이제 한약 침을 네. 맞으라는데 무서워서 못 마시고. 못 맞고 일반 침만 맞으셨나요? 예, 예, 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예, 협착증 증상인데요. 예, 예. 협착증 증상은 이제 MRI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어느 뭐 정도 심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 예. 어머니 협착증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꾀병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 앉아서 쉴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움직이거나 거동하게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땡기고 당기고 아프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예, 증상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그리고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서 있기 아파서 힘드시고. 못 서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디든지 앉아야 되거든. 좀 컸다가. 네, 걷다가 바로 앉아야 되는데 예, 이건 문제는 그러니까 척추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지면 예, 예, 그 신경이 이제 좀만 움직여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증상만 그럼 쫓아가지고 아픈 것만 어떻게 하는 시기는 제 생각에는 좀 지나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이제 한방병원에서도 MRI 찍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한방 쪽으로 치료도 하시되 꼭 MRI 찍는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허리 MRI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 예. 찍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신경이 눌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방 치료를 좀 더 할지 아니면 양방적인 쪽도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방에 가서 MRI 한방병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한방병원 쪽에. 한방병원이든 양방병원이든 지금은 허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처럼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한의원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운이 없다, 뭐 일어날 힘도 없다, 말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약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속이 나오니라 그래서 기운이 너무 떨어져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제 염창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허로증의 범주로 좀 보고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허로증에서 이제 허로라는 건 허다는 것은 이제 현재 상태가 많이 좀 부족해진 상태, 그러니까 기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양기가 부족하거나 음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로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많이 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뭐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좀 무리하면서 뭐 밀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좀 무리하게 멀리 갔다 오든지 하면서
뭐 10 이상, 뭐 12, 13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부족한 그런 기운이 좀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허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의 주신 환자분처럼 좀 기운이 너무 좀 떨어져서 뭐 일어나기도 싫다 이런 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식욕도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절이 좀 약해지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대사질환으로 이제 당뇨도 좀 갖고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맞는 그 처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 어떤 그 기여 증상이 어느 정도 좀 심한지 그리고 그 다른 질병과 다른 기저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진찰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허블수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기운도 없고 해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뭐 이것저것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약도 먹고 하는데 그래도 뭐 기운이 더 나지 않고 지금 2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력을 계속 쭉 깔아앉는 처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 허하게 되면 오히려 그 몸을 보익하는 약들 아니 음식들이 내 몸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허불수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좋은 약, 좋은 음식만 먹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우리 몸에 그 어떤 보약을 좀 보하는 기운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몸에 있던 그 소화 기능을 먼저 잘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뒤에 이제 기운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뭐 보기약들, 그런 한약들을 좀 꾸준하게 드신다면 지금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정도 됐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금 이제 문의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허블수의 개념으로 먼저 위장 기능을 좀 좋게 해주고 그 뒤에 이제 보익하는 그런 보약을 많이 쓴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기력이 저하되어서 힘들다라는 게 아마 주된 이제 불편감이신데요. 사실 이제 한약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 이제 한의원 와가지고 우리 애가 또는 우리 어르신이 어떤 환자분이 몸이 약하다, 기가 약하니까 뭐 보약을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기력 저하라는 거는 한약적인 어떤 병명이나 어떤 진단 분류로 봤을 때는 이제 허로증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허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허하고 되게 약하고 그다음에 노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큰 네 가지 정도의 분류로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로라는 그 기력 저하의 큰 범주는 기허, 혈허, 그다음에 양허, 음허라는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허는 말 그대로 기가 약하다는 얘기고 혈허는 혈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이 큰 분류의 차이는 뭐냐면 기허는 보통 어떤 어떤 활동적인 거에 대해서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식욕이 되게 좀 떨어진다든지 얼굴이 되게 좀 약간 창백해진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걸 기허라고 하고 혈허도 마찬가지로 혈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뭐 어지럽다든지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얼굴색도 수척하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범주에 있는 걸 혈허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양허와 음허는 기허의 형태에다가 몸이 찬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양허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거고 음허는 혈허의 범주에서 이제 음이 되게 허한 거 약간의 허혈이 뜬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띠는 것들을 보통 음허라고 해서 이 네 가지 범주의 분류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환자분은 사실 이 범주에서 아마 기허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허 범주도 약간 띄면서 음허 범주도 있는 약간 좀 복합적인 어떤 성향을 좀 띠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이 환자분이 여러 가지 그 소모성 질환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몸이 좀 더 약해져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한 건 좀 진료를 통해 가지고 흔히 기허든 혈허든 음허든 양허든지 간에 그 범주에 해당하는 적절한 어떤 보약에 해당하는 그 치료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무슨 녹용이다, 인삼이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런 알려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만이 꼭 보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분한테 부족한 뭔가를 채워줘서 기력을 약해진 것을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약적으로 봤을 때는 보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 팔법 중에 치료할 수 있는 범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적인 범주로서의 보약을 투여하는 게 일단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어떤 그 환자분의 그 혈색이라든지 아니면 설태의 반응이라든지 맥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아마 좀 복합적으로 아마 진찰을 한 이후에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만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TV나 여러 가지 그 채널에서도 뭐가 좋다, 무슨 뭐 녹용 무슨 뭐 식품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식품이 이렇게 마치 보약처럼 이렇게 좀 잘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환자분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적절하지 못한 반응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료를 통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심한 허루증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진료를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맞춤 처방을 좀 이렇게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한의원에서도 단순히 어떤 한약 처방으로 인해서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방법 외에도 좀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 이런 한약 제제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중의약 형태로 만들어서 주사제처럼 약침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주사제 형태로서의 그 환자한테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도 그 이 보법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녹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삼에 좀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된 우리가 이제 그 약재가 산삼이지 않습니까? 산삼 또는 이제 태반이라고 알려진 한약재인 자하거 같은 것들을 변형을 시킨 자하거 약침, 뭐 산삼 약침 또는 이제 녹용 약침 같은 것들을 그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그 경혈 자리에 자입을 하면 아주 빠른 그 허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뜸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몸을 되게 보호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뜸 치료가 단순히 어디다 뜸을 많이 뜨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 환자분한테 부족한 약점이 있는 어떤 그 경혈에 해당하는 그 혈자리를 잡아서 이 뜸 치료를 같이 또는 이제 약침과 뜸 치료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이렇게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혈자리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뜸 치료가 꼭 필요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가슴살에 있는 전중이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배꼽 옆에 있는 천추 또는 배꼽 주변에 있는 뭐 신골, 배꼽 아래쪽에 해당하는 기해나 관원 이런 혈자리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뭐 족삼리나 삼음교 같은 혈자리에 뜸 치료 및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하면 허루 증상의 개선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염두에 두고서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기가 허하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기력이 빠진다는 표현을 말씀 많이 하는데요. 이 환자분도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방적으로 이제 기혈증에 속하는데요. 기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혈증이라는 건 그 에너지의 양적인 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진단 기준으로 나눠 보자면요. 우선 자각적인 소견과 타각적인 소견이 있는데 자각적으로는 우선은 기운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운이 없는 게 이제 호흡적인 면에서 숨이 차고 숨이 짧아지고 아니면 한숨을 많이 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가 힘이 없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기운이 없는 육체 피로를 호소하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기혈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한증이라고 해서 땀이 줄줄 흐르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자각적인 소견과 함께 한의사가 이제 타각적으로 망진, 색진, 그다음에 설진, 그다음 맥진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아니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얼굴이 약간 하얘지면서 안색이 이제 옅어지게 되고요. 설진 운상에서는 혀 색깔이 이제 옅어지고 그다음 혀 양옆에 이제 이빨 자국이 치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맥을 보게 되면 맥이 가늘고 힘이 없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 기혈증이라 하지만 기혈증은 단순히 그 기혈증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혈어증이나 음어증, 그다음에 양어증 아니면 기혈증을 만들 수 있는 간우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도 기혈증 외에 이제 복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혈증은
치료하는 대표적인 이제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처방이 이제 사군자탕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고 입맛이 없고 소화기가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사군자탕을 쓰고요. 보증익기탕이라고 해서 땀이 줄줄 흐르면서 추위를 많이 타고 더운 걸 힘들어하고 이런 때는 이제 보증익탕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혈증은 병발하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 음어나 혈어, 양어, 그다음에 아니면 간울, 기울에 대한 치료제를 같이 써서 치료하게 되고요. 어떤 이제 그 약물을 써서 몸이 변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금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